자, 4번.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X축에 있는 포물선 지날 때 방정식 구해라. 자, 여러분들 수업을 이미 다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때요? 한 초점으로부터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래서 y제곱은 4px라는 폼을 갖게 되죠. 이때 말하는 p는 초점의 스칼라량을 나타내는데 p, 0을 나타내죠. 자, p가 결정이 되면 x = -p라고 하는 준선 또한 결정이 됩니다.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처럼 만약에 p가 0보다 큰, 즉 1사분면 0보다 큰 쪽에 있다면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x = -p가 되죠. 자, 이때 아이고, P로부터 준선 수직 방향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어때요? 서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P가 0보다 작다면은 다음과 같은 Y축의 대칭인 모양의 포물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이거만 우리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해볼까? 자, 꼭지점이 원점이 있고 초점이 X축에 있기 때문에 1번, 2번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점이 -3,6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략적 유추를 한번 해보자고. -3,6은 요지점 2사분면을 통과하게 되겠지. 따라서 1사분면, 4사분면 통과하는 P가, 즉 초점의 스칼라량이 0보다 큰 이 1번 그래프보다는 2번 그래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또 하나, 사실 이 문제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푸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계략적인 결과가 어떻게 예측이 될 거라는 걸 안다면 이 문제 외에 앞으로 조금 개념적인 외에 응용 문제 접근할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 자, 4번 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 관계식이 -3,6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 6의 제곱은 4 -3 p가 되기 때문에, 자, 계산해보자. 36은 -12 p가 돼서 p는 -3, 그지? 그래서 y제곱은 4, 3 x, 그래서 -12 x라고 하면 돼. 아마 선생님 아니더라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특히 물론 여러분들은 올해 기하가 수능에 들어가지 않지만 내년에 또 다시 들어와. 기하라는 과목이 사실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 대학에 가서 공학을 준비하든 아니면 수학을 준비하든 이 기하라는 부분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금 2차 곡선 이 개념 배우는 데서부터 좀 잘 알아두면 앞으로 진학을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5번.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제곱은 6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 길이의 값을 구해라. 전형적인 포물선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풀 것 같아. y제곱은 6x에서 초점을 찾는 게 최대 관건이야. 그럼 이렇게 4 p x, 자, p에 해당되는 값 가지고 곱했더니 6이 됐어. 어떻게 하면 될까? 4분의 6, 즉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므로 초점은 2분의 3,0이 됩니다. 4번이나 5번이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정의야. 초점으로부터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지. 어느 점들이? 이런 B와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런 점들이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야. 항상 이 정의로부터 문제가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우리가 구한 바대로 초점은 2분의 3, 0이 되죠.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수직으로 들여진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h라고 한다면 다시 fb와 bh는 서로 같죠. 뭐에 의해서? 포물선이기 때문에 정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들어오면 AB 더하기 BF라고 했는데 예. AB 더하기 BF 대신에 우리는 다시 BH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 뭐가? HBA가. 즉, 한 직선상에 있는 거야. 한 직선상에 있는 거야. 따라서 AB 더하기 BH는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H로. 그래서 이 문제는 AH의 값을 구하면 돼. 길이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 나와 있지. H의 직선은 X축 수직인데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A의 X좌표는 6이야. 따라서 이 값은 큰 것에서 작은 거 빼보자. 빼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6 플러스 2분의 3이 돼서 2분의 15 이렇게 철저하게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2차 곡선에서 보면은 예전에 접선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나왔던 반면 최근에는 정의에 관한 문제가 늘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문제를 잊으면 안 돼. 다음 플러스 뒤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물어보지만 평행 이동에 관한 거. 알았지?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6번. 포물선 여기에 준선을 L이라고 하고 여기에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이거는 정의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두 개 큰 관점에서 수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평행이동에 관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일반 형태를 표준 형태로 우리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2학년 완전 제곱 형태로 너희들이 폼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80% 정도는 맞고 아닌 사람은 틀리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 1번 포물선, 여기 2번 포물선을 한다면 1번 포물선에서 얘를 표준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자. x제곱은 8-1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얘 준선의 방정식 알기 위해서는 얘가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어디서 왔느냐 뿌리 한번 찾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럼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8y에서 왔을 것 같아. 어떻게? y축을 플러스 1만큼 그냥 평행이동한 관계로. 자, 그럼 이 식은 4 마이너스 y야. 그지? 자, 봐봐. 그럼 f는 뭐였을까? p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치? 0, 마이너스 2야. 준선의 방정식은 y 이퀄 2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y축으로 y값이 1만큼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걸 파라미를 한다면 바뀐 여기에 초점의 방정식은 초점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준선의 방정식은 y는 3이 되겠지. 여기서 이 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y는 3을 이렇게 하나 체킹하고. 자, 다시 두 번째 포물선에서 y제곱 6y를 이제 완전 제곱 표준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자. 하고 8x-7 이퀄 0 y 플러스 3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자, 그럼 이 식은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똑같아. 1번과 같은 형태로 추론해 보자면 y제곱은 마이너스 8 x였는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치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야. 그럼 이 식은 위와 마찬가지로 4p x였었겠지. 그럼 초점은 뭐였을까?
초점은 마이너스 2,0. 준선의 방정식은 그치, x는 2. 자, 근데 전체적으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실질적인 초점은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기 초점,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초점으로부터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가 될까? 3 빼기 마이너스 3이라서 얘가 6이 정답이 돼. 알았지? 자, 7번.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의 방정식 구해라. 타원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타원의 정의야. 타원의 정의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2a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2a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초점이 x축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볼게. 초점이 x축에 있을 때는 a가 더 커. 초점이 y축에 있을 때는 b가 더 커. 폼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유지되면서 a가 더 크면 x축에 있고 만약에 b가 더 크면 초점은 y축에 있는 거. 그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9하고 16 가운데 16이 더 크기 때문에 초점은 어디 있을까? y축에 있겠지? y축에 있지?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야. 개념 설명을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문제 풀이라서 개념 설명은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던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초점을 공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초점을 알 수 있겠지?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그치? 자, 그럼 b제곱은 16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c제곱은 7이라는 걸 알고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기 때문에 타원에 해당되는 초점은 y축에 있어서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사실 하나 알았어. 이렇게. 이제 실제로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봐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쓴 것처럼 원래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1인데 얘를 구할 거야. 얘네들의 관계는 초점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식 그대로 유지되겠지. 따라서 7은 b제곱 빼기 a제곱 관계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7이야. 이렇게. 뭐가 여기서 그 문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계산해보면 좀 수월하죠. 자, 보자. 그러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7 y제곱은 1이고 자, 문제에서 보면은 0,3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식에다가 0,3을 우리가 대입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럼 x값이 0이니까 이쪽은 다 날아가고 y값 3을 대입하면은 9 a제곱 플러스 7 이퀄 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9는 a제곱 플러스 7이기 때문에 a제곱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b제곱은 얼마가 돼요?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9가 되는 거 맞죠? 따라서 2x제곱 플러스 9y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같이 한번 볼까요? 쌍곡선인데 이 쌍곡선은 좀 더 예민해. 상당히 예민한 2차 곡선이라 보면 돼. 왜냐면 여태까지 포물선, 원, 그 다음에 타원은 제곱의 합이야. 근데 유독 쌍곡선은 마이너스야. 정의 자체도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좀 예민하게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여긴 또 도입이 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아. 알았지? 자, 내용 설명을 아마 선생님 수업을 하셨으니까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과목은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 자, 쌍곡선은 이렇게 되잖아. 물론 마이너스 1이면은 초점 자체가 y축에 있어. 이렇게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자, 하지만 우리가 점근선을 구하는 획기적인 어떤 활용 방법 알고 있지? 얘가 0으로 놓고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기본 폼에서 나타내는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자, 여기 보면 열심히 한 학생들 많은데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아. 뭐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 놓고 나서 참 안타깝게도 a다가 2, b는 1 그냥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a가 4야 b가 2야 얘 또한 2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치? a가 4, b가 2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a가 2고 b가 1이야? 그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무턱대고 대입할 게 아니라 비례상수에서 기하학으로 나타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a분의 b가 얼마인데 2분의 1이라고 그냥 하자. 그럼 a는 2b가 되는 거 맞지? 이 상태에서 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괜찮지? 자, 그럼 여기 준식에다 대입해 보면 얘를 1식이라고 하고 여기를 2식이라 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a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4b제곱 x제곱 빼기에 b제곱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걔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자, 근데 추론해 봐야 되겠지. 해봐야 되겠지. 다음과 같이 쌍곡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가 45도는 기울기가 1이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은 완만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라서 다만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지는 거죠. 4,1이라고 하면 4,1은 어디 있어요? 4,1은 이 정도 있겠죠? 1,4분면인 점이에요. y는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은 1번 그래프가 될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지금처럼 2번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4분의 1은 0,0으로부터 4분의 1까지 이 평균 변화율 자체가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죠. 즉 2분의 1, 이 경계, 점근서보다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따라서 1번 그래프는 안 되죠. 다시 얘기할게. 4분의 1은 점근선이 이미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냐?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쌍곡선은 1번 형태 혹은 2번 형태가 될 수 있는데 2분의 1을 벗어나는 이런 지점은 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두 번째 그래프인 초점이 x축에 있는 즉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초점이 지금처럼 x축에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정말 대단한 거, 중요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제곱 구하는 건 이제 쉬운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이 무엇이나요? 4,1을 지남. 4,1을 대입하고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4 b제곱 4, 4, 16 빼기 b제곱분의 1 이퀄 1 지우고 나니까 b제곱분의 4 마이너스 b제곱은 1이기 때문에 b제곱 3 이퀄 1
b제곱 얼마예요? 그러면은 3이죠. 그럼 다 됐죠. 3을 본식에 대입해보면은 12x제곱 빼기 3y제곱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쌍곡선 정의에 관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은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일반 형태, 정리되지 않은 형태는 우리가 정리해서 표준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계산할 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해. 자, 그럼 여기 1로 남겨놓고 나서 보면 4x제곱 2y제곱 되는 거 맞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초점은 x축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a는 4 플러스 2이기 때문에 c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0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6, 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사실 다 된 거야. 뭘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정의. 뭐해? 쌍곡선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거리의 차가. 특히 이제 x축에 있을 때는 이 a가 주축에 해당되는 건데, 얘가 a제곱이 4이기 때문에 a는 2가 되고 주축의 길이 해당되는 2a는 얼마가 됩니까? 그냥 4가 되는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문제 그대로 갈게. 그대로 가볼게. 첫 번째 정의대로 한번 해보면 요 식을 편의상 이렇게 해볼까? 여기 a,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주축에 해당되는 거리인 4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자, 또 하나 직각삼각형이야. 얘가 직각삼각형이란 이 조건도 우리가 써야 되겠지. 어떻게 될까? 직각삼각형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가 돼요? f하고 f 사이의 길이의 제곱 2 루트 6의 제곱, 그러니까 24가 됩니다. 자, 1, 2 조건 다 갖고 있고 넓이를 구해보자고 하는데, 자, 넓이 엄청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2분의 1 그지? pf 곱하기 pf 프라임, 즉 pf 곱하기 pf 프라임의 곱만 안다면은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많이 하잖아.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담임인데 이걸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인수분해 공식에서. 자, 1, 2번을 활용해서 실제 해당되는 a 곱하기 b를 찾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1의 완전제곱 형태, b의 제곱은 4, 4, 16이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그죠? 자, 이 식이 얼마예요? 24죠? 정리해보면은 2배의 ab, 2배의 ab는 24 빼기에 16이기 때문에 ab는 이 뺀값이 8 맞나? 8이라서 얘가 4가 되는 거 맞고, 4가 되는 거 맞고. 따라서 넓이 삼각형 pf 프라임 f의 넓이 2분의 1 ab의 a 곱하기 b니까 2분의 1 곱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될까요? 2라는 값을 찾아냈습니다. 철저하게 정의에 관한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고 공식이라 볼 수 있어. 철저하게 포물선에서 길이만으로 좌표를 찾는 문제야.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하나의 유형 아니면은 문제 푸는 방법으로 알아두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포물선은 초점으로부터
일정한 점들이 집합이야. 그러면 P가 뭔지 알아야지 준선도 알 수 있겠지. 이 X이기 때문에 얘는 4PX. 따라서 P가 2분의 1이므로 2분의 1, 0. 그럼 여기가 2분의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꼭지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은 했어요. PF의 길이가 3이므로 PF의 길이가 여기가 얼마로 같아요? 여기가 3으로 같대.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그림을 믿지 마세요. P로부터 준선까지 이르는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이 길이 또한 뭐가 될까요? 얘가 3이에요. 3이에요. 그럼 P의 X좌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P를 A, B로 해야 되나? A, B라고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 A에서 H까지 이르는 길이가 PF, 이미 조건에 나와 있는 이 3이라는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될까? 서로 같아야 되겠지. 사이즈가 서로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일단 A,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H란 직선의 모든 X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A 마이너스 2분의 1이 pH 길이지. 그럼 얘가 얼마인데? 얘가 3이라고 했지. 그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될까? 2분의 5라는 값을 여러분이 찾아냈어. 그래서 P의 X좌표는 얼마? 2분의 5야. Y좌표 B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알 수 있지. 어떻게? X좌표가 2분의 5이므로 Y제곱은 2X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 Y제곱은 2 곱하기 2X.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1, 4분면에 있기 때문에 Y는 루트 5. 따라서 B값은 루트 5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그건 실제로 우리가 얘를만 찾으면 되는데 2배 연장되는 Q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닮은비, 합동 이런 것들을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길이의 비가 직선에서 PQ하고 PF가 서로 같다고 그랬지. 그치?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어때요? 합동이죠. 닮은 비가 1대 1입니다. 합동이에요. 합동. 자, 그러면은 Q의 X좌표 X, Y라고 해도 되고 그냥 놔도 되고. 자, 이 아랫변에 해당되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지? P가 2분의 1이야. P X좌표는 2분의 5라고 했어. 얼마야? 2분의 5에서 2분의 1 빼니까 길이비가 2야. 그지? 역시 마찬가지로 Q의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A로부터 얼마큼 떨어져야 될까? X좌표가 이만큼 밖으로 가야 돼. 따라서 X에 해당되는 값은 P에 해당되는 2분의 1에서 얼마큼 올라갔다고? 플러스 이만큼 가야 돼. 잠시만. 그쵸? 여기 2분의 5. 그지? 2분의 5. 따라서 여기는 2분의 9. 자, Y값은 얼마니? Y값은 P의 Y좌표가 루트 5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 되지? 이만큼 가야 되지? 따라서 Y는 얼마가 될까? 루트 5 곱하기 2배. 이렇게. 그럼 다 된 거야. X는 2분의 9, Y는 2 루트 5. 따라서 Q에 해당되는 이 값은 2분의 9, 2 루트 5 이렇게 찾아가면 돼. 자, 이 문제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고 다음처럼 길이 값이 주어지면은 굉장히 세분하게 P에 해당되는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여기 관건이야.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역대 선배들이 풀었던 기출문제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무 빠르나? 괜찮지? (8번) 한번 같이 볼까? 타원에서
초점을 각각 F 프라임이라고 하자. 여기 직선을 각각 A, B라고 하자. 둘리의 길이를 구해라. 예전에는 계산하는 문제, 접선과 관련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당황도 하고 진짜 몇 줄 막 풀어야 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철저하게 정의, 평행이동, 특히 이제 개념 플러스 4점 유형 문제는 철저하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둔다면은 접근하기가 쉽고 문제 푸는데 몇 줄 안 걸려. 알았지? 이런 일반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형태로 바꿔봐야 돼. 36을 양변에 나누면 얼마가 될까? 9x제곱 플러스 4y제곱인 거 알고 있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초점은 x축에 있어. 얘가 지금 a제곱이야. 따라서 a는 3이기 때문에 이게 장축인 거 내가 개념 설명 안 했지만 알고 있지. 장축이 얼마인데 얘는 6. 거리합이 6으로 일정하다는 것 아마 알고 있겠지. 그럼 이런 점들이 어떤 점들인데 거리합이 얼마로? 6으로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6으로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럼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자 보자. 다음에는 여기 색깔을 좀 더 추가하도록 할게. 집에서 하는 거라서 많이 부족하네. 프라임 더하기 AF는 타원의 정의에서 뭐가 될까? 다 중앙 6. 그지? 자, 아랫방향에 해당되는 BF 프라임 플러스 BF 또한 뭐가 될까? 얘도 이렇게. 일단 문제에서 보면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얘를 통과하고 AB라고 했기 때문에 ABF 프라임은 같은 직선상에 있는 점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될까? 둘레의 길이는 삼각형 이 식을 그대로 보자면은 둘레의 길이는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돼요? 얘가 10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12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13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사실 쌍곡선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은 할 말이 좀 많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8번과 비슷한 유형이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쌍곡선을 표준 형태로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빨리 캐치할 수가 있죠. 63을 나눠봅시다. 그럼 얼마가 돼요? 9x제곱 7y제곱은 1. 플러스이기 때문에 초점이 x축에 와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면 y축에 와 있는 겁니다. 타원은 거리 합이 2a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고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2a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얘기를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뭐 A하고 B라고 나와 있는데 초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럼 C제곱은 얼마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9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얘가 16이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지? A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A는 실질적으로 얘는 초점이었던 거야. 따라서 나머지 점 뭐가 될까? F'이라 한다면 마이너스 4,0이 쌍대되는 또 다른 초점이 되겠죠. P는 초점부터 거리의 차가 2a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얼마로 같아요? a제곱이 9이므로 a는 3이야. 그러므로 2a는 6이 되겠지. 거리의 차가 6으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정의를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적어 놓고 시작해 보자. 이렇게.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자, pf 프라임 빼기 p a 대신에 pa는 얼마? 얘가 6으로 같아. 6으로 같아.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 다시 한번.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해보재. PB의 최소값을 구해보재. 이대로 풀기에는 쌍곡선의 어떤 정의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정의로 정리했던 이 식을 이용해보는 생각을 좀 해보자. PA 자체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좀 협소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볼까? PF 프라임 빼기 6 PA로 바꿔보고 얘를 일식이라고 하고, 자, 본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별식에다가 이를 별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서 식을 변형시켜 볼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PF 빼기 6 플러스 PB에 여기에 가장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식을 PF 플러스 PB 마이너스 6으로 바꿔볼 수 있겠지. 그치?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알게 될 것 같아. PF 그 다음에 PB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은 상수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최소가 돼야 될까? 그렇지. PF 프라임 플러스 PB의 얘 가로친 부분이 최소가 되면 돼. 자, 그림에서 보면은 PF 프라임 플러스 PB가 최소가 되면 돼. PB가 최소가 되면 돼. B는 6,4는 정점이야. F 프라임도 정점이야. 움직이는 건 동점 P밖에 없거든. 말하자면 얘가 PF 프라임 플러스 PB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맞아. P, F 프라임이 같은 직선상에 있으면은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P가 어디 있으면 될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직선상에 있는 이런 P 프라임으로 옮겨진다면 얘는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최소값은 이렇게 P가 여기 있다는 전제하에 맞았어. BF 프라임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BF 프라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6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는 10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에 116 이렇게. 그죠? 116이 인수분해 되나요? 2, 5, 8 298이니까 그치? 2루트 29 빼기의 6 이렇게 해서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